학습은 기억과 관련되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개념적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학습은 판매자나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인의 구전과 경험에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의 결과는 행동 변화가 됩니다. 개인은 행동할 때 학습합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학습은 정보와 경험을 얻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유를 마신 후 아프다면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고, 우유를 불편한 상태로 연상하고 우유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유를 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신념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으로 개인이 대상,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주관적인 지각이 되겠습니다. 태도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입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취득한 경험, 학습과 외적 영향을 통해서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념을 개발합니다. 태도는 신념과 의견을 포함하고 방향을 갖고 있죠. 태도는 종종 행동을 선행하기 때문에 마케터의 관점에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회사의 제품 구매에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 행동하고 그런 다음에 태도를 형성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용은 태도를 형성할 때 광고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합니다. 유인가, 한계, 내성, 지속성, 확신성 등의 요인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겠죠. 유인가는 태도가 긍정, 부정이나 중립 여부를 의미합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강도를 말하고, 내성은 태도가 외부 영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성은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정도이고, 확신성은 소비자가 태도를 옳다고 믿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동 의도는 반드시 후속 행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래 행동에 관해 소비자의 의도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은행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지만, 계좌 전환에 어려움은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태도에 대한 영향이 인지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사전 인지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다양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과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신념과 태도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마케터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케터는 이와 관련한 특정한 캠페인을 함으로써 고객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들의 브랜드 지각을 바꾸기 위해서 포지셔닝이나 마케팅 메시지를 변화하죠. 사회적 요인은 구매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집단, 의견 선도자 역할과 신분이 해당이 되죠. 가족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회화를 형성합니다.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일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비 순위가 변하고 구매하고 소비하는 제품이 다릅니다. 역할은 기대된 활동이고, 신분은 사회가 존경하는 역할이 됩니다. 사회계층은 사회를 상층, 중간, 하층으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계층에 있는 구성원들은 유사한 가치,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을 공유하죠. 사회계층은 직업, 소득, 교육, 재산과 다른 변수의 결합으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규범준수, 가치표현, 정보 영향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규범준수는 개인이 순응하고 따르려는 노력이 되겠고, 가치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귀속 욕구가 됩니다. 정보 영향은 고려되는 제품 범주에 대한 정보 추구 욕구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인정이 되나, 다르게 행동하면
친구나 가족에 반감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기본 준수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행동에 특별한 유형을 선호합니다. 좋은 도덕적 행동은 기본 준수의 결과가 됩니다. 동료 집단 압력은 기본 준수의 예가 되죠. 개인의 동료 집단은 어떤 구매 행동을 포함하고 집단 구성원에게 행동의 특별한 유형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센스 노트북이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할 때 삼성 브랜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역할 또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합니다. 개인들은 생활하는 동안 다른 역할을 많이 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결혼 시장에서 들러리가 되는 사람은 바보스럽게 보이거나 하루를 망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매하거나 빌리는 등 적당한 옷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역할의 측면에서 아버지 역할은 어린이들을 위해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연인은 꽃이나 향수 구매에 영향을 주고 친구의 역할은 선물이나 한 차례 음료수를 구매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딸의 역할은 어버이날 선물을 구매하는 것이고 가족의 역할은 규범적 준수를 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특정 제품 범주에 대해 구매자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인은 집의 실내 장식에 관해서 각각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큰 아들들은 건강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어떤 품목의 구매를 하도록 지정될 것이고 그걸로 하는 부모의 증가로 10대들의 가족 쇼핑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가족 의사결정의 갈등 해결은 관여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영향을 줍니다. 문제인식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오지만 정보 탐색과 제품 평가는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착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10대 아들이 새로운 축구화가 필요하다고 알지만 아들은 형태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어머니는 가족의 예산에 맞는 형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 내에서 부모의 의사결정은 전문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부부의 의사결정은 부인 주도형, 남편 주도형, 민주형, 자율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행동은 사람들의 정체성, 즉 자신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구매 행동이 개인의 정체성에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더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선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인 교원에 근거하는 비영리 마케팅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대면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집단에 속하는 것을 알고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며 상호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집단은 동일한 관심을 갖고 모여서 일관되고 획일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합이 되죠. 각 개인들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함께 만날 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들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구성원으로서 외부인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구성원들은 집단에 계속 만나고 상호작용함에 따라서 집단 간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준거인이라고 합니다. 집단은 준거 집단이죠.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규범과 가치를 제공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준거의 틀로 집단을 이용하죠. 이러한 준거 집단은 회원 집단과 비회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회원 집단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 공시 집단과 비공시 집단이 있고 비회원 집단은 열망 집단과 회원 집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쿨리는 집단의 유형을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하였죠. 1차 집단은 구성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광범위한 특징과 상호작용을 공유하는 집단인 반면 2차 집단은 구성원들이 대면적인 접촉을 드물게 하거나 결코 하지 않으며 비개인적으로 제휴하고 있고 단지 하나 또는 약간의 특징과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공식 집단은 집단 구성원의 자격 조건이 명확히 알려져 있고 조직 구조가 문서화되어 있는 집단으로 직장, 지역자치단체, 교회 등이 있습니다. 비공식 집단은 상호간의 친목에 근거하여 조직된 집단으로서 조직의 구조가 엄격하지 않고 대체로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비회원 집단은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이 사고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열망 집단과 회피 집단이 있는데 열망 집단은 개인이 현재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속되기를 원하는 집단으로 기대 열망 집단과 상징적 열망 집단이 있습니다. 기대 열망 집단은 개인이 장래에 소속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개인과 집단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개인이 소속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집단의 신념과 태도를 개인이 수용하는 집단을 상징적 열망 집단이라고 합니다. 상징적 열망 집단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팬 집단 등이 있죠. 회피 집단은 개인이 현재 소속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으로 개인은 집단 구성원의 가치나 행동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집단에는 범죄 집단이 해당이 됩니다. 준거 집단의 사회적 영향으로는 규범적 영향, 정보적 영향, 가치 표현적 영향, 그리고 비교 기준적 영향이 있습니다. 준거 집단은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순응하는 구성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집단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 규범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집단 규범에 대한 순응은 구성원들이 집단의 행동을 모방하고 집단에서 수용되는 규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집단 규범에 순응할 때 주어지는 기본적인 보상은 사회적 수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준거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과 의견을 참조하여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정보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준거 집단인 전문가의 증언이나 친구가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떤 집단의 규범, 가치, 행동을 따르는 것이 가치 표현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열망 집단과 동일시하고 회피 집단과는 차별화합니다. 비교 기준적 영향은 자신과 집단의 태도, 신념 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것으로 제품 사용자의 광고 모델이 더 큰 신뢰감과 호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준거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있죠. 개인적 요인과 집단적 요인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집단의 매력성, 타인의 행동 지식, 자신감, 개성,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매력은 증가하고 주위 사람의 행동을 잘할수록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 문제에 대한 준거 집단의 영향력은 적지요.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은 준거 집단과 동료의 가치와 태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집단의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 기혼과 독신, 청년과 노인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적 요인으로서는 집단 응집력, 공동지향성, 집단 압력 등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친근감이나 집단의 매력이 높을수록 강하고 유사한 견해나 가치관은 집단의 응집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집단의 규범은 구성원들을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구조는 소비자 구매 행동의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친구, 동료와 다른 소비자의 개인적인 말과 추천은 광고와 판매원과 같은 상업적 원천보다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전의 영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죠. 소비자들은 그들이 느끼거나 사용하는 브랜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기술, 지식, 개성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 준거 집단 내에 있는 의견 선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들이 영향력 있는 말을 할 때 소비자들은 비교적 신뢰하는 경향이 크지요.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꿀벌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을 확산케 하는 마케팅 기법이 됩니다. 마케터는 구전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 선도자를 제품의 긍정적인 구전을 확산하는 브랜드 홍보대사로 자주 활용합니다. 의견 선도자들은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기를 기록하는데 이러한 것이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일탈된 행동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보도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바이럴 마케팅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검색어를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보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로 입력해야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피자 업체의 도우쇼 퍼포먼스 팀이 결시가동을 위해 쇼를 펼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소비자의 욕망을 잊지 못하면 기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서 고객의 욕망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죠. 신뢰를 통한 관계 형성이 매출을 일으키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줍니다. 내가 알면 돈이 되지만 남이 알면 비용이 되는 것이죠. 문화는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지식, 신념, 신화, 언어, 습관, 의례와 전통이 됩니다. 문화는 식사 형태, 의복, 일상생활 등에 광범위하게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는 대대로 전승, 합습과 습득이 됩니다. 문화는 인간이 사회 구성으로서 전달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가치, 아이디어, 태도나 의미 있는 상징의 복합으로 인간의 필요와 행동 뒤에 있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비록 다른 사회 집단이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문화를 갖고 있더라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문화는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는 남성 지배적인 경향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 문화는 평등주의 문화가 되죠. 부부가 집 밖에서 돈을 벌 때 의사결정은 평등주의가 됩니다. 하위 문화는 국적, 인종 집단, 종교와 지역 등에서 집단 내에서 공유된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다른 집단과는 다른 사람들의 소집단이 됩니다. 모든 문화는 공통적인 생활 경험과 상황으로 공유된 가치와 신념이 있는 소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하위 집단이 중요한 세분 시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문화 추세나 편승원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따르고 단순한 인기, 사회적 압력의 수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추세를 따를수록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추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편승 효과라고 하면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 현상을 뜻합니다. 고개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택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서 편승 효과는 유리했습니다.